기억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작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똑바로 말해. 다시 생각해봐.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작용하면 안 돼요. 알짜림이 0이어야 하잖아. 그지? 얘는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지? 근데 현실 세계에서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까 아무리 얼음판이라도 힘이 좀 작용할 거 아니야, 마찰력이. 그리고 쌤이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죠? 왜 떨어졌지? 얘는 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에. 지구에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력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못 벗어나잖아, 그치? 나도 못 벗어납니다. 잠깐 벗어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뻥이에요. 아무튼 중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즉, 우리에겐 계속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그 힘이 계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단 한순간도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공중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얘가 왜 떨어지냐 물어보면 얘한테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폴스, 힘을 폴스, F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기를 A라는 위치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붕 떨어졌어. B 위치까지 떨어졌을 때 얘는 속력이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처음에는 들고 있다가 탁 놓는 그 순간은 속력이 얼마가 돼? 0이거든요. 속력이 0이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는 중이니까 슝슝 뭐가 생겼다? 속력이 어느 정도 생긴 겁니다. V라는 녀석은 속력을 뜻하는 말이야. 속력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라는 거야.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C까지 오면 어때요? C까지 오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할게요.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오면 속력이 붕붕 가장 빠를 거 아니에요. 떨어지잖아. 바닥에 닿기 직전이라면 가장 빠르겠죠. 속력이 뿌이만큼 증가합니다. 자, 같은 뿌이지만 크기를 달리한 건 뭘 뜻하는 거야? 속력이 더 빨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문제. B위치 왔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힌트긴 한데 A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B 위치에 왔을 때 중력, 즉 F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다시 A 위치에서의 힘이 F라면 B 위치에서의 힘은, 중력은 이때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입니다. 중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력이 왜 변해? 계속 얘를 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얘도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야. 자, 중요한 내용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증가할까요? 속력의 증가량도 일정하게 쭉쭉쭉 증가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증가가 되긴 될 텐데 처음에는 1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2 증가하고 막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처음에도 1 증가하고 그 다음도 1 증가하고 1씩 증가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속력이 0이라면 여기 속력이 9.8m/s로 증가했다고 쳐보자. 속력이 9.8이 증가한 거야. 그때 시간을 봤더니 1초라는 시간이 지난 거야. A부터 B까지 1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9.8이 증가합니다.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속력의 증가량은 얼마야? 9.8이죠. 답부터 써놓으면 일정하다는 거야.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속력이 증가되는 양도 일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증가되는 양도 일정하다. 속력의 증가량이 일정한 거지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야. 속력의 증가량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9.8이 증가했다면 여기까지 C까지 오는데 만약에 2초, 또 1초, 또 1초가 지났다면 또 1초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1초가 지났다면 또 얼마가 더해진다? 9.8이 또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속력 얼마가 된다? 19.6m/s로 속력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나 모두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도 똑같다는 겁니다. 계산해볼게. A부터 B까지의 속력의 증가량이 얼마니? 9.8 증가했어. B부터 C까지 속력의 증가량이 얼마니? 여기도 9.8이 증가했어. 뜻입니다. 델타라고 써는 건 증가량을 말해요. 속력의 증가량이 둘이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속력의 증가량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수진아 뭐라 그래야 돼? 속력의 증가량이 왜 똑같니?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안 보이네요.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같은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에 오는 포인트. 같은 힘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속력의 증가량도 일정하게 증가해서 실제 속력은 이렇게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속력의 증가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이 녀석의 속도를 더해준 거죠. 다시, 지구가 중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속도를 더해준 겁니다. 이게 더할 가짜야, 더할 가짜. 그래서 속도가 또는 속력이 더해진 값을 가속도라고 불러주고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합니다. 속도 증가량이 일정합니다. 그게 얼마다? 그게 9.8m/s 제곱이에요. 뭔 소리냐? 1초 동안에 얼마를 증가시킨다? 9.8m/s라는 속력을 증가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m/s이기 때문에 이걸 번분수 계산하면 m/s 제곱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단위로 제시가 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구는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실험을 다시 봐봐. 아까는 얘가 그냥 쿵 떨어진 거로만 보였잖아.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 손을 딱 놓는 순간부터 떨어질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봤어? 원래는 1kg 된 거. 뭔 소리야? 쌤, 허리야. 맞지? 그 정도야. 됐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궁금하지? 보이는데. 아니야. 잊어버릴 때 쓰면 해줄게요. 이게 100번에서 한 번 내는 거. 하지마! 한 번에 성공한 게 어딨어? 자,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다가 그냥 탁 떨어뜨려서 중력에 의해서 훅 떨어지게 만드는 그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인데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집니다. 무슨 운동? 자유 낙하 운동. 자유롭게 낙하시켰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이렇게 붕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이건 아까 그거네요. 이건 아까 거죠? 이거 비하면 같은 말이 아니네요. 쏘리. 같은 말 아닙니다. 다시 해야 돼. 이건 자유낙하 운동을 해서 자유낙하 했을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등가속도 운동. 쌤이 여기다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는 동안 얘는 방향을 바꾸나요? 방향을 바꿀 이유도 없죠. 일직선으로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떨어진다. 일직선으로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치? 방향도 안 바꾸지.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때 여기다 무슨 글자를 넣는지 기억나? 그래서 직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어렵죠? 실패할 뻔했어. 실패할 뻔했어. 재밌네요. 빼야지,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지구 중력에 의해서는 모든 물체가 얼마의 속도씩 증가한다?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지구에서 모든 물체가 아까 영상 봤잖아.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 증가량으로 떨어지죠. 창이랑 볼링공이랑 피아노가 동시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속력의 증가량이 같았다는 뜻입니다. 속력 증가량이 똑같았으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잖아. 즉, 세 물체 모두 다 속력 증가량이 똑같았다. 1초마다 얼마씩? 9.8m/s씩 같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행성을 바꾸면요. 달에 가서 측정을 했어. 달은 중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 떨어지는 속도도 느려요. 지구보다 느립니다. 느리게 떨어져요. 달에 간 사람이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동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올라가서 가는 이유가 올라갔던 물체가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어때요? 진동이. 되게 빨리 떨어지잖아. 달에서는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달에 안 가봤지만 안 가봐도 뻔합니다. 중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점프 뛰면 이렇게 해요. 지금은 올려봐. 너희들을 올릴 생각은 없어.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리신 거는 뭐라했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표현할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는 아까 두 개가 있었죠. X축에 항상 시간이 들어오고요. 세크. Y축에 이동 거리를 한번 써볼게요. 이동 거리 미터인데 1초일 때 1m 이동하고 2초일 때는 어때요? 속력이 빨라지니까 얘가 이만큼 이동했다면 더 많이 이동하겠죠? 더 많이 이동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갑니다. 이렇게 가고 좀 그렇다. 애매하네. 자, 좀 짧게 자를게요. 짧게 자르면 여기 하면은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는 그러니까 얘를 기준을 잡고요. 기준 잡고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누적 비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점점점. 무슨 말이냐면 1초일 때 1이라면 2초일 때는 더 이만큼, 3초일 때는 이만큼. 이거 보여요 여기? 이 증가량이 점점 커지는 거 보입니까? 이동거리의 증가량이 점점 커진다는 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적 비례 이런 파란색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 책엔 안 나온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X축, Y축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X축에 시간이라고 써있고 Y축에 속력이라고 써있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드디어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1초일 때 속력이 9.8, 2초일 때 19.1, 3초일 때 들었죠? 더 해볼까? 19.6 더하기 9.8 28.4 맞나요? 그래서 1초일 때 9.8 29.4나요? 그래요. 땡큐. 더하기 못하는 거 걸렸네요. 점프만 잘하고 더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 보죠. 6 숫자 일정하다는 건 속력 증가량이 일정하다는 걸 뜻합니다. 보이나요? 속력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속력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구나. 책에는 등속 운동과 이렇게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둘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그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 1초에 9.8씩 빨라진다. 나와 있는 29.4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9.8, 19.6, 27, 또 29.4 이렇게 점점 더 지구에서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얼마다? 9.8m/s 제곱이라고 한다. 9.8이라는 숫자는 좀 기억해야겠죠? 자, 마지막 질량과 무게 얘기할게요. 질량과 무게. 일단 다짜고짜 퀴즈. 질량과 무게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겁니다. 쌤 몸무게 좀 물어봐 줄래요? 몸무게 몇이세요? 쌤 몸무게는요? 고마워. 588이에요. 나 588kg. 키로 아니에요. 뉴턴.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거든요. 질량과 무게가 같은 게 아니라면서 그러므로 질량과 무게는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질량 몇이에요? 질량은 60kg쯤 돼요. 물론 버림. 이 숫자 버림을 통해서 얻은 숫자긴 하지만 60kg쯤 됩니다. 질량을 무게로 고치기 위해서는 뭘 곱한 거야 이게? 9.8을 곱한 거야. 지구에서는 9.8이 질량을 무게로 환산할 때 들어가는 숫자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무게를 한번 몸무게를 구해봅니다. 588을 넘어간다. 정답? 아니. 그거는 비만인데. 비만이야? 정답이에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쌤은 요즘에 한 68 정도? 68 정도? 이게 버림. 버림이 필요한 거지. 8에다가 이걸 또 곱하면 8, 9, 72 정도, 80 정도 넣으면은 600이 넘네요? 600이 넘네요. 없는 셈 치자. 588로 갑시다. 588. 이렇게 해서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지구에서 1kg은 몇 뉴턴이 이게 물어봐요. 엄청 쉽죠? 몇 뉴턴이야? 9.8뉴턴이지. 그지? 1kg짜리 물체는 9.8뉴턴의 무게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9.8을 곱하는데 달에서는 인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니까 숫자를 좀 작은 걸 곱해야겠네. 그치?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보다 얼마나 작아질까요? 6배. 즉 6분의 1배만큼. 6분의 1배. 6배 작아진다는 표현은 과학에서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6분의 1배가 된다고 표현해요. 질량이 만약에 무게가 증가하면 6배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무게가 줄어들면 6분의 1배가 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배로 표현해요. 6배가 작아져야 표현하면 되게 헷갈려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계산 문제 풀 때 엄청 이게 어려워지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6배가 커진다. 곱하기 6한 6배가 커진다는 말은 곱하기 6하는 거고, 오히려 무게가 작아지면 6분의 1배가 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쌤 몸무게가 그러면 달에 가면 얼마로 줄어든다는 거야? 얼마 줄어들어? 6, 9, 14, 6, 8, 18, 98이죠? 98뉴턴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몸무게가 588인데 달에서는 98밖에 안 돼요. 맞죠? 688.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다이어트 할 필요 없다니까? 달에 가자. 콜! 어때? 달에 갑시다. 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 수가 있어요. 까짓 거 뭐 외로우면 어때? 달에 가서. 비현실적. 까짓 거 맨날 우주복 입고 있으면 되지. 살만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 그죠? 몸무게는 줄어들지만 절대 질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질량의 정확한 개념이 뭐였어? 기억나? 질량이란? 물리 얘기하네. 물리구나. 고유야. 앞에 무슨 자가 생략된 거라고 기억해? 물자. 물질의 양이 질량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있죠. 배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를 물질.
이 물질의 양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툭 들어가지고 달에다가 탁 옮겨놨다고 해서 내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질의 양,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 즉 고유한 값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무게는 장소마다 다 달라. 왜? 장소마다 다 중력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심지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중력이 작아져요.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몸무게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두 가지 효과로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첫 번째, 겁나 땀 흘리고 운동해서 질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몸무게 줄어들고, 중력이 약해지니까 또 무게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산에 갑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나 봐요. 믿거나 등산하면 일단 높은 게 올라가니까. 근데 체중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 못 봤는데 아무튼 느낌상 좀 가벼워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 다 했어요. 개념 확인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1번.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 어디 갔죠?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속력. 속력을 말한다. 시간분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2번.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 그래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여기다 등속 직선이라고 쓰면 안 돼요. 속력만 일정한 거니까 방향도 일정하다는 표현이 없잖아.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만 써야 되니까 등속이라고 말해야 되고요.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과 운동 방향도 모두 일정한 운동은 등속? 이때 직선이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되게 디테일하죠. 한번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지면으로 떨어질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초당 속력 변화값이 9.8m/s 제곱을 뭐라고 한다? 중력가속도라고 한다. 중력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넘겨서 몇 개의 문제만 풀어봅시다. 갔다 오세요. 시간 될 때까지 좀 먼저 좀 풀어볼게요.